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1월달 고공행진 하고 나서 최저점이에요. 공포를 느끼실 거예요. 이 공포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나는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것인가? 요게 이제.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많은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서 쉽지 않은 분을 모셨습니다.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인하대학교 김진영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꼭 나와주실 때 나와주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8월 20일, 1월달 고공행진 하고 나서 최저점이에요. 물론 이제 연초보다는 주수가 좀 아직은 올라 있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글쎄요. 뭐 다반사니까요. 이런 네. 일들이 버텨야죠. 버텨야 되는데 네. 주식시장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상향한다 무조건. 네. 그런 그 밑바탕에 믿음이 있고요. 그건 뭐 믿음도 되지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100원 하던 라면 값이 뭐 10년 후에 1,000원이 되고 네. 2,000원이 되고 이거는 계속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회사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 특별히 무슨 뭐 경영진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면, 네. 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인플레를 해치하기 위해서라도 실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러니까 비행기는 무조건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네.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어렵다고,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해협을 지나는데 또 이런 비유를 하면 막 인어 요괴가 노래를 불러요. 인어 요괴, 네. 사이렌. 사일렌.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빠져 죽죠. 그 목소리, 그 아름다운 노래에 취해서. 이리 와, 수익을 보여줄게. 여기가 그렇죠. 큰 수익이 있어. 네. 딴 데 가지 마, 이리 와. 막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잡혀 먹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주시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오디푸스. 오디푸스인가요? 네, 저는 오디푸스.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오디푸스가 내 눈을 가리고, 그렇죠. 내 몸을 다 칭칭 동여매서 내가 아무런 소리를 네. 내더라도, 네. 그냥 꼭 묶어놓고 있으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은 이제 귀를 막으라고 그랬고 귀마개로. 나는 저 노래를 듣고 싶으니까 나의 힘, 나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묶어라 그랬거든요. 네. 그만큼 이 주시장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어 요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뭐냐? 그럼 귀마개를 한다든지. 네. 귀마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묶는 거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방법이. 그래서 나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도록 먼저 정해놔야 돼요. 네. 그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 그 상황에 가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겁나거든요. 겁나죠. 네, 겁나니까 던지게 돼요. 유혹이 많은데 또 가게 되고요. 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rule based investment, 규칙에 기반한 투자를 본인만의 그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가야 되는 항해인데 이것에서 내가 배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뭐 스노우볼처럼 저 산 위에서 눈
이게 눈을 굴러 내려오는데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배가 뒤집어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나심 탈레브가 얘기하는 안티프레질, 깨지지 않는 철학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상방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방은 내가 위험을 줄여서 투자하겠다, 살아남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철학을 저는 이제 장기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뭐 올해 100%인데 그 뭐 한 몇 년 후에 다 까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 10%든 5%든 꾸준히 내고 가는 방법, 내가 안 망가지는 방법. 그러니까 눈덩어리가 갑자기 깨져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도록 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시간을 내 편으로 하는 투자다. 네.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댓글에서 이런 재미난 댓글을 봤어요. MZ 세대가 이번 그 신용대출의 주포였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놀랬다 이러니까 그 한 20, 30대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여기서 빨리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뒤처지는 것 같고 계속 뒤처져 가지고 언제 월급 벌어서 언제 캐치업을 하겠느냐라는 톤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빠져 있구나, 젊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뭐 영끌이라는 표현을 하고, 비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젊은 사람 요새 세대들은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랬나요? 네. 우리도 뭐 젊었을 때 뭐 카드 해가지고 신용으로 투자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 대란도 이럴 수 있었고 세상이 지금 힘드니까 이건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제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마음이 급해지는 탐욕이 발동하는 거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조급해지니까 무리하게 이제 자꾸 이제 대박을 단기간에 하려는 마음이 그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자식한테 남기는 이제 유언 같은 게 절대로 주식하지 마. 본인이 그렇게 위험하게 해놓고서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뭡니까? 본인도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주식시장 더러운 곳이니까 가지 마. 내가 잘못한 건데, 그렇죠? 삼성전자 망하지도 않았고 많은 우량 기업들이 몇백 배, 몇천 배 이렇게 올랐는데 자기는 거기서 망했어요. 근데 사람의 에고라는 게 있어서 자존심 다치기 싫으니까 저기 탓해야 되거든요. 썩은 곳이야. 저기 도박장이야. 자기가 도박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그런 분들 염두에 둔 거거든요. 빨리 부자 되는 마음 버리시고 이게 늦은 것 같지만 이게 지름길이고 그거는 돌아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책은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고 우리 김지영 교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뭐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느긋하게 계좌를 2배로 늘리는 시점이 조금 오래 걸릴지라도 느긋하게 해서 한번 올려놓고 나면 자동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2개 되면은 배기량이 2배로 느는 자동차와 같은 건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복리의 마법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건 너무 부러운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자산이 있는 걸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깨닫고 단돈 100만 원에도 내가 저축을 하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그게 이제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절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쌓아가는 그 재미를 네. 느끼고 이렇게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돈이 돼 있습니다. 네. 뭐 10년, 20년 이걸 반복해서 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원을 좀 크게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욕심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네. 욕심이 나쁜 건 아닌데 탐욕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해서 뭐 세 가지 독이 탐진치라고 하는데 네. 탐욕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원을 세우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원하고 탐욕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찰리 먼거가 자기는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원했어요. 이건 저는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탐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표가 딱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절약해서 투자하고 이걸 반복을 했더니 자기가 오버슈팅을 해서 너무 큰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절약하고 투자하고 오래 살면 되는 건데 젊은 사람은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30년, 40년, 50년, 60년. 네. 예, 지금 오래 사니까. 그런데 왜 서둘러요? 네. 그거 다 핑계거든요. 네. 난 뭐 영끌해서 빨리 부자 되고 내가 언제 하느냐. 그거 복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조단위 모을 수 있어요. 투자 좀 해본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해 이러면 아마 대부분 시간. 네, 시간을 줘. 아마 네. 이 얘기를 할 것 네. 같거든요. 예, 예. 네. 일단은 탐욕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탐욕을 부릴까? 왜 서두를까? 이제 일단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가. 예. 네. 내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그게 참 아이러니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사실 행복하지 않으면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네.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큰 복입니다. 예. 네. 여건이 너무 좋아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가진 나라가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을 갖고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수많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예, 예. 네. 대한민국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책임직장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포텐셜 무조건 다 50억 이상이다. 그거는 기본이다. 그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사실. 네. 엉뚱한 짓만 안 하면 누구나 가능한단 말이죠. 저는 조단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착실히 시간만 따라가면 빨리 그 길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투자라는 게 지금 당장의 행복보다는 미래 행복을 위해 지금의 욕망을 잠깐 밀어놓는 건데 그 밀어놓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당장 올해 내년 안에 부자가 되어서 나의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의 후배들한테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많은 후배들이 이걸 직으로 하거든요. 이 일을 직업으로 직으로 합니다. 직으로. 몇몇 아끼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거 직으로 할래? 네 업으로 할래? 조금 다른 건가요? 예, 직으로 예. 업으라고? 직으로 하면은 요 회사 다닐 때만 열심히 하고 여기서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네 업이면 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투자는 업으로 할 만한 일이야. 그러니까 업으로 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한번 생각해봐. 너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거니? 이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업이 되면 이게 너야. 이 업은 너가 되는 거고 이게 너의 인생인 거야. 지금 너의 커리어지. 근데 이 업은 너야. 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한번 내가 직으로 끝낼 건지 업으로 선택할 건지 결정하고 시작해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그 멀리 내다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인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땐 그게 잘 안 보이는 거고. 아니 워낙 뭐 젊었을 때는 뭐 이 혈기방장하고
놀 때 잘 놀 수 있는 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네. 금방 끝내고 네. 더 많이 놀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길게 보시면 그렇죠. 더 재미난 일, 나이 먹고도 30년, 40년 뽑아 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 게 참 좋은데 그렇죠. 그게 근거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요거 재미를 붙이면 이게 재밌는 네. 게 이 투자업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긴 시계열을 한번 가져보기를 한번 네. 정말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막 도박하듯이 또 매매의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보다 이걸 뭔가 배운다, 인생을 배우고 뭔가 이렇게 쌓아간다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재밌어요. 그렇죠. 네, 이 나름의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또 있고 나의 목표가 생기는 거에 대한 희열이 있고 네. 원이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 이런 단순한 그 욕망보다 더 큰 희열을, 기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끝자락으로 네. 지금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음.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감정이 탐욕과 공포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아까 탐욕 얘기는 조금 했었고요. 공포를 느끼실 거예요. 이 공포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이 공포를 잘 다스려야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공포를 안 느끼면 사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끼긴 느껴야 됩니다. 네.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공포를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공부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한번 보세요. 긴 그걸로 보면 결국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그 전제 하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것인가. 네. 요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분산 투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분산 투자는 국가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요새 뭐 중국은 어려워도 미국은 환율 덕도 보고 있고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망가져 막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산 투자의 개념을 이제 물론 이제 고수가 되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분들은 집중 투자하거든요. 네. 자신 없으시면 분산 투자 하셔야 되고요. 네. 그게 인덱스가 되면 가장 좋고요. 가장 분산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인덱스는 저는 깔고 가셔라. 무조건. 이거는 공짜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얘네들이 다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우상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정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배당 성장주 ETF 같은 거는 좀 깔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전 세계 또 미국을 제외한 ETF가 있어요. 네. 그것도 좀 깔아놓으시면 배당도 나오거든요. 그럼 떨어지면 얘네들이 시가 배당이 올라가요. 그럼 나의 투자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안전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깔아놓으셔라 그런 것들을 개별 종목만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은 잘 내가 아는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예. 내가 분석을 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다들 제가 이렇게 주위에 지인들 추천을 해보면 못 버텨요. 네. 저는 버티는데 그분은 못 버텨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 불안하니까. 아니 그거 1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 기업이 망하겠냐. 저는 이제 길게 얘기하니까 10년 후에 망할 거. 10년이면 좀 많이 기시네요. 네, 그럼 5년 뭐 10년 후에 이게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할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종목에 대한 확신 분석이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또 자기가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금 비중. 심리적 안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현금 비중이 뭐 20%다, 내 자산에, 투자 자산에. 뭐 30%다, 10%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럼요. 살 수 있다라는 마음과 떨어지기만 하는 걸 지켜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AI의 어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럼 뭘 가지고 할 건데? 그럼 이 현금 비중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현금 비중이 커졌다. 얘네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사면 되거든요. 네. 기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기간을 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5월 달에 한다든지 배당 많이 나오는 5월 달에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때 만약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좀 팔아서 현금 비중으로 옮겨오고. 네. 요런 그 안정장치를 좀 해주면 내가 급하게 쓸 돈이 또 현금을 갖고 있고 있으면 네. 주식 안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방법은 그 방법. 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네네.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클로드 세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진법을 만들었던 컴퓨터의 아버지이기도 한 진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기라성 같은 기술자이자 과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그 일종의 그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5대5 투자법을 그렇죠. 개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알려준 게 5대5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주식 5, 현금 5를 해서 주식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이걸 팔아서 다시 5대5를 맞추고 이게 떨어지면 현금을 넣어가지고 5대5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적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뭐 약간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적인 부분 뭐 7대3으로 가셔도 되는 거고 8대2로 가셔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의 비중을 조절을 해서 가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사고 싶은 욕망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참 그게 힘든데 왜냐하면 싼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근처럼 막 이렇게 주식 2분기 실적 막 발표하고 나면 실적 분석 쫙 해보면 와 세상에 이렇게 싸졌어? 이거는 사야 해. 뭐 이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 원칙을 잘 지키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되게 안정적이고 꾸준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여유 플러스 이 계좌의 변동성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셰넌 이제 켈리의 법칙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수가 이렇게 움직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플러스가 돼요. 네. 이게 원위치가 계속 되는데도 내 계산 늘어나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현금 보건 포트폴리오. 예. 그걸 그 셰넌의 뭐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의 원리를 좀 이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설명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모르게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예, 그 얘기를 왜 그 현금 갖고 있는 이 좋은 장에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근데 이제 진짜로 떨어질 때는 또 현금이 산소와 같아서 아쉽죠. 그렇죠. 예, 평소에는 모르다가 없을 때는 정말 그렇죠. 예, 숨이 콱콱 막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산소와 같은 건데요, 현금이. 예, 그래서 기업도 보면은 우량한 기업들은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뭐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삼성전자니 뭐 보면 현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 기업들은 왜 바보같이 그 현금을 쓰질 않고 갖고 있습니까? 워렌 버핏도 지금 엄청나게 네, 역대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김진영 교수님과 함께 어떤 마음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전 투자에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재밌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또 2편 여러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지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